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금은 영어로 allow이고, 그리고 이 합금은 두 개나 그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균일 혼합물이다. 그리고 그중 적어도 하나는 금속. 그러니까 두 개의 요런 A랑 B라는 요런 어떤 물질이 잘 혼합돼 가지고 합금이 됐으면 이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금속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합금은 금속성을 가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합금은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는데, 자, 균일 혼합물이 뭐죠?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이 뭐죠? 자, 이 간단한 개념이지만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 여기 합금인데 A라고 하는 금속과 B라는 비금속을 해서 이렇게 섞였어요. 섞었는데 그 섞은 결과가 합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면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게 균일 혼합물이래요. 그죠? 합금이. 그죠? 그러면 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겠지만 이게 한 물질처럼 굉장히 고르게, 그러니까 원소와 원소 사이에 명백한 경계가 없이 균일하게 섞인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합금은 여기에 있는 거를 취해서 물리적인 성질을 측정을 하면 한 거랑, 여기서 이거를 이쪽 위치에 있는 거를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서 물리적 성질을 측정한 거랑 이게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물질처럼 섞인 거를 말한다. 균일 혼합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있죠. 불균일 혼합물은 두 개 이상의 상이 뒤섞여 있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잘 뒤섞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치랑 여기 있는 위치에 시료를 채취하면 어떤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물리적 성질, 즉 합금의 물리적 성질은 이렇게 밀도, 반응성, 그리고 전기 전도성, 그리고 열 전도성과 같은 이런 물리적 성질은 이 구성원소, 그러니까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이 구성원소들과 이 A와 B라는 합금의 구성원소들 간의 합금 간의 물리적 성질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거의 동일하다. 자, 그런데 이 합금에서 이 공학적 성질이 달라요. 공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의 말하는 거는 응력, 텐사일 스트렝스죠. 그다음에 연성. 연성은 구성 원소와 요 A와 B가 섞인 합금과 매우 다르다. 자, 응력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응력. 만약에 공이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딱 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 내부에서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버티려고 하는 이 힘이 응력이죠. 자, 그리고 연성은 뭐예요? 연성은 덕타일이라고 하죠. 즉 뭐예요? 늘어나는, 그죠? 금속은 잘 늘어나잖아요. 그죠?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학적 성질은 응력과 연성이다. 즉, 이 응력과 연성은 이 구성원소와 합금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합금으로 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을 섞어서 합금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뒤를 가고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공학적 성질 아까 전에 응력과 연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합금을 구성하는 이 원자의 크기, 그냥 구성 원소의 원자의 크기에 따라서 공학적 성질이 다르다. 자, 왜 다르겠어요? 자, 이렇게 큰 원자가 있고 작은 원자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큰 원자가 있고 여기 작은 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큰 원자는 작은 원자에게 압력을 가하죠. 왜냐하면 부피가 크니까. 그렇죠? 압력을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가했고, 그렇죠? 이 작은 원자는 이 큰 원자의 압력에 대응하는 응력을 주겠죠. 그렇죠? 그 힘에 따라서 합금은 변형되지가 않아요. 잘. 즉 순수한 금속은 우리가 원자들이 이렇게 자유로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변형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합금의 구성 원자들의 이 크기에 따라서 이런 압력과 응력의 결과적인 힘에 따라서 합금은 변형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할 거지만, 합금의 종류에는 크게 치환형 합금과 그 다음에 틈새형 합금이 있어요. 자, 이 둘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치환형 합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치환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어떤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에 치환됐다는 거 뭐예요? 뭔가 기존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게 이 기존에 있는 거를 딱 대신에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를 치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구성 원소들의 크기가 비슷하여 하나의 결정 구조의 다른 원소가 다소 치환된 형태다. 자, 여기 그림을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보라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보라색과 노란색은 크기가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이 노란색 대신에 이 보라색이 이렇게 치환된 형태예요. 치환된 형태고 노란색과 보라색은 크기가 비슷하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치환형 합금은 substitutional alloy라고 합니다.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원자 반경의 차이가 서로 요 보라색과 노란색의 원자 반경의 차이는 15% 내여야 치환형 합금이 될 수가 있고 또 구성 원소들이 선호하는 결정 구조가 비슷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게 있죠? 황동도 합금이고 청동이 있죠? 황동은 구리와 아연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렇죠? 치환형 합금으로 만든 거고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치환형 합금으로 형태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뭐냐? 틈새형 합금이다. 자,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좀 어색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틈새형 합금. 자,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커다란 이렇게 노란색 이런 원소가 있죠? 그 사이에 매우 작은 이런 원소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형태예요. 그러니까 틈새, 그쵸? 틈새에 끼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틈새형 합금이다. 자, 영어로는 interstitial alloy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틈새형 합금은 구조 변형 없이 조밀 쌓임 구조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용질의 원자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면 이런 H, B, 탄소, 질소 원자들을 수용할 수가 있다. 자, 틈새합금의 예로는 뭐예요? 강철에다가 탄소를 그쵸? 집어넣어 가지고 틈새형 합금을 만드는 거죠. 즉, 이 강철에 자, 강도와 경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철이 이렇게 있으면 자, 탄소는 굉장히 작은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결정 구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강철의 강도와 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자, 금속간 화합물이에요. 금속간 화합물. 자, 영어로 말하면 intermetallic compound. 그러니까 이 화합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과 어떤 금속들이 일정한 배율로 화학결합을 통해서 화합물로 된 형태, 즉 그거를 이제 고용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가 금속간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금속, 비금속의 틈새형 합금과는 달리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새로운 화학결합. 자,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화학결합을 이룸으로써 화합물이 된 거예요. 화합물. 알겠죠? 화합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 원소들과는 화학적으로 다르겠죠? 왜냐하면 A라는 구성 원소, B라는 구성 원소가 있잖아요. 근데 얘 둘이 화학결합을 해서 AB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AB는 A와 다르겠죠? 그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는 우리 내마모성이 강하여 볼밀에 사용되는 자, 시멘타이트. 그 다음에 뭐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에서 단단한 외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Ni3Al. 그 다음에 뭐 터빈날에 사용되는 자,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간 화합물의 형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